오늘 경제 일정 바로 만나볼까요, 저희? 네. 오늘 이 일정이 가장 지금 별이 많은 일정이죠.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오늘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진행이 됐고, 네. 은행 컨퍼런스에서 공개 연설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또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 55분에는요,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데이터 매주 화요일마다 공개되고 있고, 이번 주 11시에 지금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 지수 데이터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장 자정 넘어서죠. 자정 넘어서 일정 확인해 보시면 새벽 2시에 보험원 이사 연설과 함께 M2 통화 공급량 보실 수 있고요. 5시 30분 원유 재고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오늘은 메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정말 많은 기업들이 개장 전부터 실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코카콜라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요. 제너럴 모터스도 실적을 공개하고 있고요. 필립 모리스 그리고 RTX 코퍼레이션, 다나허 모두 저희가 체크를 해볼 예정이고요. 이어서도 DR 호튼이라든지 킥코프 같은 은행주들, 할리버튼까지 실적을 개장 전에 발표를 했고요. 폐장 후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리고 처브, 캐피탈 원 같은 기업들, 그리고 EQT도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네. 베이커 휴즈, 또 엠페이즈 에너지까지 사실 요즘 시장에서 중요하다 할 만한 기업들이 오늘장 많이 또 실적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개장 전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먼저 한번 꼼꼼하게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카콜라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좀 엇갈렸습니다. EPS는 예상치를 상회한 0.87달러가 나왔지만 매출이 시장 예상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전년 대비로 매출은 1.4% 증가했습니다. 2분기 수익을 발표하고 매출이 다소 부진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올려 잡은 부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세부 데이터들 좀 보시면요. 올 가을에 미국에서 미국산 사탕수수 설탕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카콜라에게 이 고과당 옥수수 시럽 대신에 실제 사탕수수 설탕을 코카콜라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소식이 일주일 전쯤에 나왔었는데 해당 소식이 발표되고 나서 이번 실적 발표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좀 연달아서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집중 판매, 단위 케이스 거래량은 1%씩 감소를 했고 가격과 믹스는 6%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EPS를 기존에는 2에서 3%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가 이제는 3%로 딱 못을 박았습니다. 더불어서 유기적 매출 성장치 같은 경우에는 5에서 6% 증가할 것이다. 기존과 동일하게 재확인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카콜라는 0.81%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실적에 대해 좀 짧게 평가해 주신다면요. 무난하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필수 소비재에 대한 어떤 집중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네. 코카콜라가 사실 증시에 좀 집중도가 높진 않은 편이어가지고 좀 무난한 결과가 아닌가라 생각을 합니다. 네, 무난하게 그래도 실적이 나와줬고 최근에 그래프를 봤을 때도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네. 모습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실적도 바로 만나보죠. 네,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요. 일단 EPS가 예상치 상회했고요. 매출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트럼프의 어떤 자동차 또 부품 관세로 인해서 이번에 11억 달러의 운영 수익 손실이 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올해 전체 이익 전망치는 이제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CEO 메리 바라는요. 미국 안에서 제조 역량을 강화를 해서 관세 부담을 우리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 예시를 한 가지 들었던 게 가솔린 모델인 쉐보레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 공장을 이제 미국의 테네시주 공장으로 좀 이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또 관세로 인해서 올해 총 연간으로 봤을 때는 40억에서 50억 달러 정도 비용이 추가로 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중에서 30% 정도는 생산 거점을 조금 조정을 해주면서 상쇄를 해나갈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제너럴 모터스 프리마켓에서 주가 흐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때문에 좀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장 주가도 2%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자동차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전통 자동차 관련주들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해당 관련 종목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관세부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로컬 기업들을 좀 보호하고 관세 수익을 올리려는 전략이긴 하지만 이제 글로벌 메이커 같은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있는 경우는 관세 타격을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타격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제너럴 모터스 아까 내용 보시게 되면 어떤 공장을 이전시키는 미국으로 네. 돌리는 어떤 트럼프에 좀 순응하는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해당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익이 좀 감소하는 비용이 증가 부분이 실적에 반영된 것이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자동차 관련 이슈들 저희도 관세 이슈 통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방산주 몇 가지 좀 실적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 3가지 정도 또 방산주들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쭉 연달아서 확인해 보면요. 가장 먼저 로키드 마틴 보겠습니다. 이 수치를 제가 본 게 맞는지 재차 확인을 했는데 맞더라고요. EPS가 예상치가 6.54달러였는데 1.46달러로 상당히 지금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데이터가 네. 나왔습니다. 1년 전 대비로도 무려 80%나 급감하는 그런 EPS를 달성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예상보다는 그보다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2억 달러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EPS가 크게 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는지 보겠습니다. 16억 달러 정도 규모의 프로그램에 세전 손실이 발생하면서 이게 상당한 수익 손실로 이어졌다라는 내용인데요. 기밀 항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금 손실이 발생했고, 그게 한 9억 5천만 달러 정도 손실이었다고 합니다. 또 캐나다 해상 헬리콥터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5억 7천만 달러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고 하고요. 터키 유틸리티 헬리콥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9,500만 달러의 손실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손실들이 좀 합쳐지면서 이번에 EPS가 시장 예상치에 크게 하회하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재확인을 시켜줬고, EPS는 연간 데이터도 확 내려갔습니다. 기존에는 27달러대였다가 지금은 21.7에서 22달러 정도로 상단과 하단이 모두 많이 내려갔고, 이게 월가 전망치 보다도 더 낮게 제시가 됐기 때문에 EPS가 로키드 마틴의 실적 크게 발목을 잡은 모습입니다.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볼까요? 현재 7.63% 네, 크게 이 실적 발표 이후 밀리는 모습이고요. 다른 방산주들 실적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노스롭 그루먼 실적도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2분기 EPS 이번에는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마찬가지로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실적 뜯어다 보면요. 영업이익률이 13%,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좀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작년 2분기 때는 10.7%였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 매출이 18% 늘어났고요. 주주 환원도 7억 달러 이상 이제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연간 EPS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1분기 때만 하더라도 연간 EPS를 하향 조정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상향 조정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간 매출 전망은 다소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장 주가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3.6% 반면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들도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 RTX까지 보고 바로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RTX 같은 경우에는 EPS와 매출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9% 증가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장 전에 주가가 좀 밀리고 있긴 한데 그 이유는 다음 장에 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세부 데이터 만나보시면요. 연간 EPS 가이던스가 기존보다 상단과 하단 모두 내려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5.98달러였는데 그보다 낮은 5.8에서 5.95달러 사이로 잡혔고요. 반면에 매출 가이던스는 기존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연간 잉여 흐름 전망치는 70억에서 75억 달러 그대로 재확인을 해줬고, 2분기에 이 RTX의 3가지 사업 부문 모두 성장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수주 잔고 역시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실적 발표 후 주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RTX 같은 경우 2.49%, 또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연간 EPS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된 부분에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방산주들 실적은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볼까요? 이 글로벌 방산 ETF라는 쉴드 같은 경우는 계속 고공행진을 가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국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방산의 어떤 섹터에 묶여가지고 잘 가는 흐름 보였지만 네. 어떤 보면 미국 안에 그 정통 방산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좀 상황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통 방산 쪽에 들어가는 이 국방비를 줄이고 좀 효율이 좋은 뭐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팔란티어 같은가 이런 기업 쪽에 좀 수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드론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 굉장히 주가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기업들의 어떤 그 실적이 엇갈렸다. 네. 그러니까 특정 기업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들이 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빠그라들면서 주가가 좀 하락되는 모습이 나왔고 네. 실적은 굉장히 좀 언더퍼폼하는 부분이 나왔지만 네. 특정 기업 같은 경우는 좋게 나오는 부분, 뭐 아까 이 EPS가 크게 상회된 부분도 나왔잖아요. 근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골든돔 이슈도 있겠지만 어떤 국방비 관련돼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이러면 이 실적이 엇갈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방산 섹터 전체가 좋다 혹은 안 좋다가 아니라 네. 지금은 굉장히 방사는 복잡하게 한다. 특히 미국의 방산에 있어서는 그래서 플레이하기 상당히 좀 까다롭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2분기 EPS 예상치 살짝 상회했고요. 2분기 매출 또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로 봤을 때도 이제 3.5% 늘어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자세히 확인해 보자면 이번에 주요 성장 원인은 바이오 프로세싱의 매출 부분이 8% 늘어났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운영 현금 흐름은 13억 달러, 자유 현금 흐름은 11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생명과학 부분의 매출은 다만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전망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올해 3분기 핵심 매출이 한 자릿수 초반에 1에서 3%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다나워 측에서 밝혔고 올해 전체로 놓고 봤을 때도 전체 핵심 매출이 3% 정도 성장 전망을 유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프리마켓 주가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자체도 잘 나왔고 가이던스를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유지하는 흐름이었는데 0.5% 살짝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그러면 DR 호튼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디아로튼 2분기 실적, 3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이번에 나왔는데 EPS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3.36달러가 EPS로 기록이 됐고 매출 역시 92억 3천만 달러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년 대비 데이터로 넘어가서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EO가 4분기에도 계속 판매 인센티브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고금리 또 비용 상승 때문에 구매자의 인센티브가 주택 판매를 지속시키고 있다라면서 3분기 호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다만 소비자 심리 약화는 다소 좀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판매 인센티브는 계속 증가할 거다라면서 남은 여름 동안에는 수요 강세라든지 모기지 금리 변화, 기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가능성을 열어뒀고 연간 매출 전망치 가이던스는 상단과 하단을 모두 좀 좁혔습니다. 그래서 하단 같은 경우에는 337억 달러로 더 높아진 반면에 상단은 좀 낮아져서 342억 달러로 제시가 됐고요. 3분기 순판매 주문량 같은 경우에는 1년 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올해 완공 주택 예상치는 8만 5천 채에서 8만 5,500채 정도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디아로트 현재 주가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7.61% 그래도 호실적과 함께 좀 상승세가 크게 나타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네요. 네. 이어가 보죠. 필립 모리스도 확인해 볼까요? 네, 담배 회사인 필립 모리스 실적 어떻게 나왔냐면요. 일단 2분기 EPS 같은 경우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2분기 매출 또한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매출이 전년 대비로는 15%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번에 이제 조금 주목해서 볼 만한 포인트는 분기 순매출, 영업이익, 조정 EPS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실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고요. 제품군 별로 좀 뜯어봤을 때 비연소, 스모크 프리 제품에 대해서는요. 전체 매출의 41%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수준을 차지를 했고 총 이익도 마찬가지로
비율로 42% 넘게 차지를 했고요. 판매량을 보시면 11% 늘어났고 총이익도 23%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100개 국가 가까이 되는 국가들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에서 이 아이코스 시장 점유율이 31%로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아이코스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저도 일본 여행 갔을 때 아이코스 매장들이 막 화려하게 전시가 되어 있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개인적으로도 흥미로웠습니다. 지금 현재 프리마켓 주가 흐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매출이 좀 예상치에 부합을 하지 못한 영향 때문인지 6% 좀 크게 밀리고 있는데 이런 담배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이지 않습니까? 네. 네, 관세 영향에서 이런 기업들은 조금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적은 오늘 좀 잘 안 나오는 모습이네요. 주가는. 일단은 주가 흐름 자체가 계속 우상을 했던 부분이고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어떤 실망 매물이 나온 거로 차트상으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담배 회사가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 대명사긴 한데 네. 아이코스는 과연 필수 소비재일까? 아. 약간 사치제가 아닐까? 어. 예, 그 색깔도 알록달록, 아, 네. 깔롱깔롱, 예, 하고, 예, 이 국내에서도 많이 샵이 보인 것 같아요. IFC몰인가 거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1,000만 명이 아이코스를 핀다고 하니 굉장히 네. 놀랍군요. 네, 놀라운 커지고 숫자입니다. 있죠. 자, 마지막 실적도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할리버튼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할리버튼의 경우에는 지금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EPS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0.55달러였고 1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는 33%나 EPS가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지만 1년 전 대비로는 5.5% 줄어든 모습이었는데요. 북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유전 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요 약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CEO는 유전 서비스 시장이 중단기적으로 이전 예상보다는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겼고요. 2분기만 떼어놓고 봤을 때 북미 매출은 22억 6천만 달러로 9% 줄었습니다. 중동 아시아 부문도 여러 가지 제품 서비스 라인의 활동이 감소하면서 전분기 대비로 더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현재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시면요. 2.64%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일 좀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인데 오늘 실적 발표 후에도 또 한 차례 주가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9시 30분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오늘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간단하게 한번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회의가 이 대형은행 자본 프레임워크 통합 검토 회의였다고 합니다. 보우먼 부의장의 제안으로 주최가 됐고요. 사실 오늘 증시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아직까지 발언은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이 4가지 미국 은행들의 자본 규제 4가지 요소를 언급을 하면서 이 요소들이 잘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된다. 그리고 연준은 은행 간의 어떤 공정한 경쟁 그리고 비은행 금융사라든지 해외 은행과의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경제 성장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연준 입장에 대해서는요. 뭐 자본 규제 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우린 열려 있고 뭐 유연하고 진화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런 언급들이 오갔다 정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